50대 이후 인생 격차 확 벌어지는 이유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대가 되어서야 이 말을 합니다. 30대에는 가족을 위해 뛰었고 40대에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갔고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 부모님 병원비를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쉰이라는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비슷한 나이, 비슷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부터가 내 인생이다 라며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퇴직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회사를 나가면 나는 누구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내 통장으로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 같은 50대인데도 인생의 표정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차이를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은퇴자들을 만나본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이후의 인생 격차는 돈보다 준비의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은퇴는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50대 이후 인생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은퇴 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문제가 더 큽니다. 40년 가까이 명함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어디 다니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 질문 하나면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명함이 사라집니다. 다음 날부터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습니다. 전화도 줄어들고 회식도 없어지고 아침 출근도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자유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 씨는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지냈습니다. 퇴직 당시 퇴직금도 충분했고 연금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편하게 사시면 되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그는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비슷한 나이에 은퇴한 박 씨는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예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행복합니다. 결국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는 통장의 숫자보다 삶의 역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돈은 모았지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평생 절약하며 살아왔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참았습니다. 여행도 미뤘고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은퇴하면 마음껏 즐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돈을 쓰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혹시 오래 살면 어떡하지?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면? 그래서 계속 아끼기만 합니다. 정작 시간이 생겼는데도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계획적으로 은퇴를 준비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생활비와 의료비, 여행비를 미리 구분해 두고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설계해 둡니다. 돈은 쌓아두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은퇴 준비는 자산을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그 자산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50대 이후 가장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잃으면 회복하는데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건강검진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사람들이 은퇴 후 병원을 일상처럼 드나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행도, 취미도, 손주와의 시간도 모두 어려워집니다. 은퇴 준비는 금융상품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준비하는 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의 격차가 삶의 격차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업무 관계였습니다. 퇴직 후 연락이 끊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던 관계였다는 것을. 반면 평소 지역 모임이나 봉사활동, 취미생활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같이 등산을 가고 운동을 하고 여행을 떠날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노후 자산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배우는 사람과 멈춘 사람의 차이가 커집니다. 50대 이후에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외국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납니다. 반면 이 나이에 뭘 배워? 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만 늙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한 남자의 이야기. 한 지방 공기업에서 32년을 근무한 60세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성실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는데 내 삶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평생 회사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취미도 없었고 친구도 회사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내와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몰랐고 집에서는 자신이 할 일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은퇴한 그의 동료는 오래전부터 사진을 배우고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경제력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삶의 만족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이는 돈이 아니라 은퇴 이후를 미리 살아본 사람이냐 아니냐였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50대 이후 인생 격차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 어떤 준비를 했는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연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을 준비하고 인간관계를 준비하고 새로운 배움을 준비하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이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명함을 내려놓는 날이 옵니다. 그때 이제 나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부터 진짜 내 삶을 살아보자. 라고 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경기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준비는 돈을 모으는 일이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은퇴식이 열린 다음 날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여섯 번째,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늙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노화 자체도 영향을 주지만 더 큰 원인은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매일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합니다.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기 시작하면 뇌를 사용할 기회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TV를 보다가 점심을 먹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저녁이 되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몸은 쉬고 있는데 뇌도 함께 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 다유스익 오루즈 있는 원리로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신경세포끼리 연결되는 회로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운동을 하고
악기를 배우거나 책을 읽으면 새로운 신경 연결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이를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뇌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60대, 70대, 심지어 80대에도 새로운 신경 연결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가 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더 느리다는 연구 결과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같은 62세인데도 완전히 다른 두 사람. 62세에 함께 퇴직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제 평생 고생했으니 쉬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식사하고 낮잠을 자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떨어지고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특별한 질병은 없지만 활동량이 너무 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은퇴 후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강의를 듣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편집하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에 적응했습니다. 이후에는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역사 강의를 듣고 주 3회 걷기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자신의 뇌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연금은 계산합니다. 퇴직금도 계산합니다. 생활비도 계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 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실 노후의 행복은 돈과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뇌가 활발하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삶의 만족도는 가장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은퇴를 준비할 때 통장만 준비하지 말고 매일 아침 일어나고 싶은 이유를 함께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독서일 수도 있고 봉사활동일 수도 있으며 운동이나 여행, 악기, 그림, 새로운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계속 배우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삶의 리듬입니다. 결국 50대 이후 인생 격차는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10년 뒤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은퇴는 직장에서의 은퇴가 아니라 배움을 멈출 것인가, 계속 성장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